또반장 피셜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언론 현업단체에서 어제 토론회를 했죠. 예, 허위 정보 배액 배상 어떻게 봐야 하나. 네. 예, 거기 토론자들의 발언 이제 네.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관련한 토론회였는데 토론자들 발언 한번 보시고 네. 예,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수석 108배 영상부터 가는 108배부터요? 토론부터인가요? 네. 토론부터? 네. 그 대통령 그 입장에 대해서 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 이게 좀 잘못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입장은 분명합니다. 언론중재법으로 배액배상제 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배액배상제는 망법으로 하자라는 게 대통령 입장이고 저희도 그렇게 입장을 조율해 가던 과정이었습니다. 권력자가 들어가면 언론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그 감시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늘 따라 붙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의 종류가 사실 적시에 관한 것이어야 되고요, 허위로 입증돼야 되고요, 고의와 의도성까지 다 확인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위축된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우려인가라는 데 대해서 문제의식이. 제가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의혹 보도를 했던 대상은 유력 종합일간지 사주, 대선 후보, 대통령,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권력자였습니다. 영업하는 그런 로펌의 문제를 다룬 방송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유튜브에 나간 걸 막겠다고 유튜브 재전송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또 원중위를 갑니다. 원중위에서도 조정 불성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민사 소송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쉴 틈을 주지 않고 배액배상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은 피해를 입은 어떤 시민들의 구제 수단보다는 자기의 자원과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어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어제 이제 월요일 날 어제 있었던 토론회의 한 장면들인데요. 이제 현업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노조, PD연합회까지 이제 네 단체가 주최를 했고, 법안 이제 언중법 개정을 추진하고 계신 이제 노종면 의원 또 초빙을 했고, 학계 그리고 현업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어제 중심 내용은 뭐였나요? 중심 내용. 일단 핵심은 권력자 제외하자라는 거고, 지금 이제 사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언론들이 언중법이 약간 톤 다운 됐나? 그래서 이제 망법으로 유튜브랑 같이 규제하자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 워딩 자체가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를 최소화하고 진짜 악의와 정말 아주 나쁜 목적을 갖고 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엄하게 이제 배상해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론 현업단체들도 환영 입장을 냈고, 네. 대통령이 말한 그런 취지가 이제 언중법에서 정통망법 개정을 바뀌면 거기서 충분히 논의되길 원했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언론중재법에서 논란이 됐던 조항들을 그대로 정통망법으로 가져오는, 거기서 딱 대통령이 얘기했던 실수는 징벌적 배상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중과실만, 중한 과실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배에서 빼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같은 내용들이 지금 망법으로 넘어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게, 저도 사실 그 대통령 기자회견 보면서 언론중재법 건드리지 마, 그럼 이거 조금 스톱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법이 전혀 다른 법으로 규율을 하게 되면 이제 체계도 바꿔야 되고, 근데 네. 아직 뭐 언중법이든 정보통신망법이든 아직 법안도 공개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뭐 네. 정보통신망법은 공개는 됐지만 그것도 이제 대통령 말을 반영해가지고 수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속도전은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었고 민주당의 분위기는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아니었던 생각이 것 같다. 듭니다. 그래서 좀 언론들도 지금의 상황을 좀 정확히 파악은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떤 민주당의 그 언론 특위 내에서 좀 논란이 됐던 조항들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분위기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모든 언론이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기사를 재전송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언론중재법에서 규제가 안 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에서 유튜브 규제하면서 언론사도 그대로 규제를 받는 거고, 여기서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배, 입증 책임 문제, 권력자가 제외되지 않는 논란들이 다 그대로 옮겨온 거다.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 저랑 이제 수석 부위원장, 언론노조 위원장과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108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 시민 피해 구제 확대 동의하니 권력자는 제외해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약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기조로 오늘부터 108배를 좀 했는데 기자들이 안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취재 좀 올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기자 네. 여러분 언론노조가 뭘 해도 네. 언론일이 잘 안 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배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호창 언론노조 위원장이 108배 추진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언론중재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 시민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에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를 허용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각 법 개정의 속도전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기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수석 부위원장은 안 보여주나요? 저만 네네. 죄송합니다, 수석님. 수석님. 네. 조성은 수석 부위원장도 함께 108배 했는데 이제 앞으로 2달 전에 108배 하셨는데 또 이렇게 금방 하시게 될 줄은 참.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매일 하려고요. 저번에는 이제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아직 안 닿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직접 저랑 수석 부위원장이랑 매일 괜찮으세요? 속도전 중단될 때까지. 지금 괜찮은데 내일 아침 되면 이제 막 후들후들 거리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 108배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간절함을 담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안 해도 돼서 매우 다행입니다. 그래서 좀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국회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조금 더 진지하게 언론 현업단체들의 좀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논의가 좀 제대로 이 조항 하나하나가 사실 되게 중요한 조항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민사회나 현업단체 의견을 좀 조율해 가면서 저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시민 피해 구제를 제대로 하고 언론이 잘못된 보도하면 책임져야죠. 거기에 대한 건 하되 언론이 기본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사실 권력 감시라는 것도 그 역할이 필요한 건 시민들에게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그게 언론의 기본 사명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이 제대로 좀 조화될 수 있도록 된 법을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즘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안이 공개가 안 됐다는 겁니다. 맞아요. 아무리 전문가가 만들어도 이게 생각 못한 지점이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여러 사람이 같이 놓고 보면 이제 미처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던 구멍들도 보이고 이렇게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법안이 안 나와가지고 뭐 저희도 이렇게 구체적인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빨리 좀 이렇게 정말로 급한 거라면은 그렇게 추석 전에 하고 싶다 이렇다면은 좀 뭐 물리적으로도 안 되지만 좀 최대한 빨리 좀 법안을 공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좀 여러 전문가들이 그리고 시민들이나 언론계 사람들도 보고서 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좀 빨리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좀 그 중요한 좀 울림이 있었던 게 이렇게 중요한 법을 이제 노정면 의원이 토론회장에 와서 법안에 진행된 상황을 일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라이브식으로 중계하듯이 법안의 내용이 알려졌어야 되겠냐. 일단 법안 형식으로 만들어놔야 저희가 전체 틀을 보고 이런 부분들은 권력 감시의 약화의 기능을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뭔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일단은 멈춰야 된다. 그리고 다시 제대로 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좀 주장입니다. 그래서 현업 이제 저기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뭐 MBC 이재욱 기자, 뭐 KBS 이제 추정 60분 이제 하고 계신 강성훈 PD 등등이 얼마나 언론이 어떤 권력자들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많은 소송과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과 민사 소송과 명예훼손 소송과 이런 거를 당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또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관적으로 권력자들에게 이 배액배상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쥐어주는 것은 결사반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정면 의원이나 민주당도 그러니까 지금의 이 징벌적 손배를 언론에 다시 만들므로 인해서 권력자들이 이걸 소송 남발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똑같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노정면 의원 아까 토론회 발언 때도 이야기했지만 징벌적 손배를 한다고 해서 소송이 더 남용될 것이냐
남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상받을 게 훨씬 늘어나는데 청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당연히 생길 것이고 그렇죠. 1억 손배를 당했을 때와 5억 10억의 손배를 언론이 당했을 때 그 부담은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징벌적 손배한다고 왜 소송이 남발되고 그런다고 뭐가 언론이 부담이 더 커지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간극을 좁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마구 거는 게 문제 아니냐, 그럼 네. 못 걸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방지 장치 자체가 다분히 미국식 제도이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도입한다고 해서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얼마나 활용을 해줄지도 사실 의문스러운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권력자들, 유력 정치인, 대기업 인사들이 소송을 냈는데 판사가 신청을 받고서 이거는 얘기 안 되는 소송인데 각하라고 이렇게 보지도 않고 그냥 소송을 각하하는 그런 결정을 얼마나 쉽게 내릴 수 있을까, 그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제도를 새로 만들지 말고 깔끔하게 권력자들은 제외하는 게 편리한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언론노조의 지금 최대 현안, 이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서 시민피해 구제하는 것에 적극 동의하나 이것이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반장 피셜로 언론노조의 현재 최대 현안 전해드렸습니다.